보류해라라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장관께 그 문제를 갖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장관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장과 사령관이 직접 가져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한 순간부터 그러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 또 부사령관 등에게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 내의 일입니까? 예, 권한 내일입니다. 제가 첨언으로 설명드리면 군사경찰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령관을 통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사 내용에서 특정인을 넣어라 빼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권한은 없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첩을 보류하라 정도의 권한은 있는 것으로 법무관리관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법무 검토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이 군사경찰의 일차적인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이걸 갖다가 수사가 아니고 경찰에 넘기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차적인 조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법 534조의 17 규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군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과 군사법경찰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원인이 된 행동을 이렇게 파악했을 때 경찰로 이첩되도록 군사법원법이 작년 7월 1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휘 감독 권한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법원법 228조에 의하면 그렇게 재판 관할권,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않다고 인지하는 순간에는 민간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에 이첩해야죠.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첩하지 마라, 보류해라라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장관께 그 문제를 갖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장관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장과 사령관이 직접 가져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한 순간부터 그러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장관이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재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재한 바로 다음 날 이첩 보류를 지시해요. 그리고 석연치 않은 그날 오전에 예. 그날 오전에 대통령 주재의 대수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하고 국방부 장관과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질문을 나눠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결재 여부와 그리고 그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은 그 이야기를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행위고 장관께서 결재를 하신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참모들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이것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첩 보류를 결정하셨고 법무관리관의 전문적인 조언까지 들어서 부사령관까지 불러서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첩 보류 여부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장관님, 또 뭐 누구하고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언제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문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법무관리관 등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시했습니까? 정확하게는 31일 1시 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일 1시 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즈음한 그 시점에서 장관님께서 그것을 취소하시고 법무관리관을 부르셔서 상황을 논의하시고 그 자리에 해병대 부사령관까지 이렇게 부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다른 법무 검토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신 겁니까? 언론 브리핑 취소나 이런 것은 장관님의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참모들의 조언은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참모입니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법무관리관에게 법무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방금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최초의 지시가 아니고 또 다른 누구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장관이 예. 어제 결재한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구나,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든 보고는 누가 했습니까?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정책실장이나 대변인과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법률 전문가입니까?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날 보고 자리를 함께 했었고 그러니까 이 보고 자체도 수사단의 그런 보고가 아니고 언론 브리핑 설명 자료라고 가지고 와서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함께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수사에 관여한 바도 없고 수사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번복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방부 장관 스스로 판단하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건 제가 뭐 여기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수사단장이 올라와서 보고한 것도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게 아니라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고했다면서요. 그래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이 어떤 근거로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장관님 스스로의 판단에 따랐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장관님의 생각을 추정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수색작전, 물에 들어갔던 하사, 상사 이런 사람들까지 줄줄이 다 포함한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은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의 보고를 문제가 있다라고 정말로 석연치 않은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고 법무관리관에 그 후에야 법무검토를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저를 포함해서 장관보다 윗선에 외압이 있지 않고서야 이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예,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단장의 답변을 사실에 요하지 근거하지 않습니다만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예, 계십니다. 뭐 알겠습니다.